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10시 40분에 되어서야 글을 좀 남기고 있는데 주말 동안 저는 속초 여행을 좀 다녀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속초에서 한 두세 시 정도에 아마 출발을 했던 것 같은데요. 거의 서울에 도착하니 7시가 훌쩍 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부터 쉬지 않고 논스톱으로 주말 사이 발생했던 기사들 쭉 훑어보고 그 다음에 이번에 발표되었던 연준이 아니죠, 고용보고서, 그리고 엄청나게 떨어져 버린 이 신규 고용 인원을 보면서 시장에서 놀랄만 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또 지난 일주일간의 시장을 좀 돌아보면서 이런저런 고민을 좀 많이 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뭐 주말 동안 일단 뭐 속초 여행을 하면서 다시 한번 좀 리프레시를 좀 했던 것 같고, 설악산도 가보고 바다에서 또 즐겁게 좀 놀기도 하고 해서 리프레시를 참 많이 하고 온 것 같은데 매우 피곤한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이 좀 많이 잠겨 있네요. 자,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빠르게 시장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고, 사실 요즘 시장은 여러분들 익히 아시겠지만 왜 매일같이 똑같은 소리만 하지 않습니까? 조선이다, 제약바이오다, 로봇이다, 똑같은 말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그 안에서 혹은 그러한 종목군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 부담스럽다 할 경우에는 본다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확실하게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아니면 웬만하면 손을 잘 대지 않는 흐름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수는 어찌되었건 그냥 박스권을 볼 수밖에 없는 장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수가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이 트리거가 존재해야 되는데, 코스피를 돌파시키려면 당연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기업이 동시에 올라서야만이 3200포인트, 3300포인트를 강하게 뚫고 신고가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현재 시가총액 상위 업종이 어디입니까? 가장 강력한 시총 상위 종목이 분포되어 있는 것은 제약바이오고요. 2차 전지는 완전히 답도 없는 섹터기 때문에 쳐다도 안 보고요. 그나마 반도체 가능성은 있지만 반도체는 동시다발적으로 삼성전자의 강세와 더불어서 움직일 때 비로소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보다는 2차 제약바이오의 힘에 의해서 코스닥이 돌파냐 아니냐가 판가름 나지 않겠느냐,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섹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한적인 흐름이다. 제약바이오 혹은 제약바이오에 뭐 파생된 혹은 뭐 수출 안에서 임용도 하나의 대안의 섹터가 될 수 있겠죠. 저주간 이러한 이 큰 흐름에서 돈의 변화, 그다음에 시장의 흐름, 투심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주말 사이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크게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스태그플레이션. 사실상 미국의 고용이 처참하게 꺾였습니다. 시장 예상에는 7만 5천의 신규 고용을 예상을 했는데 실적으로 나와버린 게 2만 2천대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다운이 돼버렸고요. 2달 전에는 이게 마이너스였는데 지금도 회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9월 연준의 금리 인하는 100%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100%입니다. 이거는 100%, 0.25%는 100%인데 이게 이제 0.25가 좀 내려오고 지수가 99.7%에서 좀 내려오고 0.5%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시장은 놀라는 거죠. 빅컷인데 이게 보험성 금리 인하가 아니라 실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거에 대한 금리가, 아니 고용이 완전히 깨져가지고 경기가 침체가 되니까 부랴부랴 금리를 팍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으로 저는 금요일날 지수가 정강 후약을 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올라가는 쪽이 있죠. 메타와 구글. 사실상 이들 기업들은 이제 퍼로 기준으로 따지면 20배뿐이 안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가를 좀 끄집어 올리는 것 같습니다. 즉 미국도 차별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요. 또한 한국은 한국만의 시장으로서 조선, 그리고 키워드는 군함이죠.
즉 조선과 조선 기자재 종목군들은 빠져도 불사조처럼 들어올릴 것이다. 왜?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계속 존재할 걸로 보여지고, 제약바이오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워낙 섹터가 광범위하고 각 개별 종목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 종목군들, 고유의 재료를 보유한 종목군들만 봐도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금요일날 제약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어찌 보면 고용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기존에 이 졸트 보고서에 의해서 고용이 좀 깨졌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깨질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다음 주부터 있을 이 학회 일정들까지 싸그리 뭉텅들여가지고 제약바이오를 또 올려놨기 때문에, 만약에 월요일날 제약바이오가 좀 더 올라간다면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너무 많이 올라갈 때는 좀 주의하고, 빠지게 되면 어차피 이 섹터 안에서 돌기 때문에 이 섹터, 이 테마, 이 종목군들 안에서 계속 기회를 포착하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요, 개별 종목인데 그 개별 종목 안에서도 예를 들면 뭐 사막 콘덴서 이유가 있었죠. FSD 분명히 이유가 있죠. RNC 바이오 이번에 상한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엔터 업종 구조적 성장이란 말을 했죠. 그 다음에 호텔, 숙박, 여기도 9월 말에 비자 허용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로봇주의 상승인데, 이 상승 부분을 금요일날 쿠팡에서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로봇에 투자를 많이 해서 물류 자동화를 했더니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수익성이 개선이 되며 적은 인력으로 효율화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래서 우리는 천명한다. 로봇과 AI로 발전하는 기업을 만들겠다. 근데 노란봉투법 이후에 이 파업은 더 많이 하고요. 기업들의 문제는 계속 냅니다. 그리고 아직 이 대통령께서 공표를 안 했잖아요. 일단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공표를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9월 중순경 공표를 할 것이고, 9월 또 중순경에 현대차 인베스트 데이를 준비해서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이 미국으로 방문을 하고 할 예정입니다. 또한 9월 18일 날 현대차의 인베스트 데이의 주된 내용은 로봇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로봇주를 죽일 수가 없다. 빠지면 이쪽도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고 매수해야 되고 관심 종목을 찾아서 대응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만 제가 이야기를 해도 지금의 시장 거의 대부분을 커버하고도 남겠죠. 나머지는 사실 이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 안에서 핵심 종목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 기준을 명확한 뷰를 가지고 시장을 보냐 보지 않냐의 차이에 의해서 내가 비주도 섹터에서 놀고 자빠졌는지 헛발질을 하는 건지 이게 결정이 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가 출발이에요. 자, 윌리엄 오닐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윌리엄 오닐, 여러분들 아주 전설적인 투자자 윌리엄 오닐은 그런 말을 했어요. 시장에서 아주 제일 가장 위대한 종목은 주도 업종에서 70%가 나온다. 주도 업종, 주도 테마, 주도 주,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그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 가입하셔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단 미국 시장 전강 후약 마감됐습니다.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 갭 상승, 사실상 갭은 브로드컴의 폭등으로 인해서 일단 갭이 발생을 했고요. 그 이후에 전부 다 차익 매물을 좀 쏟아내면서 마감됐는데, 뭐 다우야 금융주 쪽에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요. 코스닥 나스닥 같은 경우에 좀 차별화가 좀 있었죠. 아마존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쪽은 좀 빠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엔비디아, AMD의 하락은 브로드컴의 상승으로 인해서 좀 떨어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브로드컴 그다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뭐 이런 종목들도 좀 올랐구나 정도로만 저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의미 부여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증시 금요일날 시장을 보면은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코스닥 150 업종이 더 강세를 보였죠. 일단 알테오젠도 2%, ABL 7%, 리가캠 2.7%, 여기에 올릭스 8%, 코오롱 티슈진 6%, 그 다음에 D&D 파마텍, 펩트론 등
제약바이오 시총 상위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코스닥이 올라온 거고요. 반면에 2차전지, 반도체도 약간 애매했습니다. 그냥 사실상 제약바이오가 전부 다 끄집어 올린 시장에서 엔터 업종이 선방을 하면서 지수가 올라간 것이다. 이렇게 정도 해석을 해야 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요일날 국내 증시 그냥 제약바이오가 좋았다. 제약바이오가 좋았구나. 특히 LNC 바이오가 이슈 터트리면 좀 올라온 거 뭐 인상 깊었다.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하도록 하죠. 자, 뭐 이런 내용들 네, 구차한 거 이미 설명을 했고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다 빼고요. 이번 주 중요한 거는 뭐냐? 이번 주 목요일 날 CPI가 발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번 주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습니다. 이 말은 네, CPI 즉 고용 보고서로 인해서 미 증시가 흔들렸죠. 그러면 CPI까지 흔들린다. 그러면 미국 증시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할 겁니다. 진짜 경기가 부러지는 거야? 이런 우려감이 생기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증시가 만에 하나 빠지게 된다면 주도 업종 사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유동성은 네, 유동성의 이 강도는 유효하다. 즉 우리나라 시장은 박스권이다. 박스권 상단에 올라와 있는 시장은 다시 박스권 하단으로 갈 건데 박스권 하단으로 간다 한들 주도 업종이 많이 안 빠질 거고 그 주도 업종이 10월 달에 갈 수 있냐 없냐로만 판단을 하면 갈 수 있겠다. 이런 해설이 저는 나옵니다. 그런 주도 업종 조선 쪽하고 몇몇 종목군들은 그때가 기회가 되지 않겠냐. 일단 생각해 봐요. 당연히 미국 시장이 어제 정강 후약에 국내 증시는 전략 후강으로 마감이 됐으니까 이에 따라서 장 초반에 약간 밀릴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셔서 봐야 되고 가장 핵심은 이번 주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있다. 박스권 플레이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다. 오르면 팔아야 되고 떨어지면 사야 되고 오르면 팔아야 되고 떨어지면 사야 되고 이런 박스권 매매 계속 진행하십시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선 네, 하나오션이 장 시작 전에 저 선물 옵션 시장에서 먼저 급락을 하더라고요. 뭐 있구나 보니까 1조 4천억 블럭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10만 7천 원이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도 느낀 게 11만 3천 원이란 말이에요. 주가가, 종가가.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조선이 정말 세구나. 응?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이 말도 못하게 세구나. 1조 4천억이라는 돈이 10% 아래에서 지금 매수해서 팔 수 있는데 이걸 버티네라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구나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선업종은 조정받으면 지금 기자재하고 하나오션하고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조정이 많이 나오면 봐도 되겠다. 충분히. 금요일 날까지 HJ중공업 폭등인데요. 지난번 박스권 돌파한 14,000원에서 지금 2배가 올랐습니다. 좀 더 올라왔다가 엄청난 변동성을 만들면서 폭락이 나온다면 낙주 매매로 저는 볼 생각이고요. 여전히 세진중공업, STX, 엔진 관심권에서 놓고 볼 예정이며 삼양행텍도 지난번에 좀 강했기 때문에 좀 조정시 관심 있게 좀 봐볼 생각입니다. 제약바이오 학회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월요일날 네, 일리가캠 바이오의 이 발표가 10시 30분 이후에 이제 내용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차트 위치는 좀 좋습니다. 워낙에 ABL 바이오도 신고가를 쳤지, 뭐 올릭스 날라가지, 그 가운데 아직 못 날라간 시가총액 상위가 뭐가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을 해본다면 알테오제 못 갔지, 그 다음에 리가캠 바이오 아직 못 갔습니다. 오름 테라피틱스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좀 못 올라간 종목에서 기회를 좀 포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난번에 퓨처캠을 회원님들하고 추천을 했던 자리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많이 올라간 쪽은 말 그대로 신고가 돌파치고 그 추세가 살아있으면서 올라갈 때 따라붙는 매매가 되는 것이고, 돌파가 안 됐는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 업종이 세다라는 관점 속에서 업종 내 순환매를 노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방식은 두 가지인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 업종 내 순환매를 노리고 보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로봇 쪽은 노란봉투법이 9월 중순 이후 이 대통령이 공표를 할 것입니다. 그럼 재료가 살아있고, 이번에 미국 비자 문제로 사실은 300 몇 명이 체포당했다 하는데 저는 이거를 다른 관점에서 좀 바라보는데요. 어차피 이런 부분도 인력적인 부분에 노이즈가
금액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9월 10일은 제조 AX 얼라이언스 출범식인데요. 여기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부분이 강조될 것이고요. 정의선, 베라, GM, CEO 회동들도 뭐 여러 측면에서는 아무튼 정의선 입을 이번 주는 잘 주목해야 되기 때문에 넣어놓은 내용이고, 다다음 주에 현대차 CEO 인베스트 데이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슈는 지속될만 하죠. 원익홀딩스 수급 지속적으로 안 빠지고 있는데, 로보티즈는 밀렸지만 원익홀딩스는 고점에 살아있다. 왜 안 빠질까? 수급은 좋은데 이런 게 밀렸다가 올라가면 박스권 돌파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스마트 팩토리 쪽 좋고, 현대차 관련해서 급등 이력이 있는 종목군들 눌림으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투어 예전에 말 많이 했죠. LNC 바이오. 저는 사실은 LNC 바이오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휴메딕스 단타 정도 한 거고요. LNC 바이오 매매 못한 건 좀 아쉽긴 한데요. 계속 이쪽은 관심 있게 봐야죠. 지금 당장 이 기업이 실적이 이걸로 인해서 기아 뭐 드라마틱하게 올라오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올랐다가 또 밀리고 올랐다 밀리고의 과정을 겪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ECM이라는 거, 뭐 4세대 스킨 부스터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파마 리서치 효능 굉장히 좋습니다. 파마 리서치가 훨씬 더 좋은 거는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대신 이런 거죠. 리투어도 효능이 좋은 상태에서 시장은 새로운 뭔가를 바라고 있는 상태에 뭐라 해야 될까? 이 통증이 없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엄청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 저도 이제 주변에 이 강남에만 성형외과 원장이 친구가 3명이에요. 그냥 친구가. 그렇기 때문에 많이 물어보고 잠도 구해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네, 품절 이슈가 맞는 거고요. 주종시 장기적 관점에서 좀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괜찮을 것 같고, 엔터 쪽 좋다 했고, 전력 인프라 좋다, 뭐 내용들 확인해 보시고 다음 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수야 이렇게 좀 보면요, 코스닥이 다시금 위로 좀 올라왔죠. 여기서 올라오면 이런 구간들 저항을 맞을 자리인데, 여기서 또 돌파가 나오면서 올라간다, 가능성은 있어요. 분명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는 주도주가 나오겠죠. 알테오젠이 움직인다든지 뭐 리가킴이 움직인다든지, 아무튼 코스닥 시총 상위 제약바이오가 좀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코스피는 박스권입니다. 선물옵션 동시만기도 있어서 올라가면 걸리는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코스피는 이렇게 좀 보고요. 자, 코스피에서 SK하이닉스만 유독 좀 강한데요. 엔비디아 하락에 만약에 이거에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네요. 갭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미 증시에서 나쁘지 않았고, 마이크론이 5% 급등했기 때문에 갭을 들 수도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저항을 보일지 아니면 돌파할지 SK 하이닉스 하나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자, 금요일날 하나오션이 좀 많이 밀렸어요. 하나오션이 좀 많이 밀렸는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뭐 볼린저 밴드를 좀 해놓고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 지지가 될 확률이 저는 조금 있어 보인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 블록들로 밀렸는데 만에 하나 이렇게 빠지면 다시 끄집어 올릴 것 같아요. 트럼프는 10월에 올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놓고 좀 보면 어떨까 싶고요. HJ 중공업 금요일날 뭐 조금 여러 차례 매매는 좀 했었어요. 종가에 이렇게 하면서 다 팔고 마무리를 좀 했었는데요. HJ 중공업 잘 봐야죠. 폭락이 나온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돌파했던 자리가 15,000원인데 3만원 찍으면 2배죠. 근데 돌파 직전의 가격이 14,000원이기 때문에 2배는 간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통 엄청 주도주는 이 1차 파동에 1.5배 정도 간다라고 봐야 되니까 1.5배를 거의 채웠습니다. 그래서 단기 상승 파동은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이런 종목이 빠지게 돼도 반등은 또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HC중공업은 계속 좀 봐줘야 되고, 세진중공업이 조금 차트는 잘 만들어 가고 있는데 쉽지 않은 흐름도 일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후발주이긴 한데 2등주 정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밀리면 하단에서 좀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조정시 봐야 될 것 같아요. 매매는 하는데 그닥 좀 재미가 없네요. 매매는 해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일부 손절하고 불타게해서 잘 팔고는 나왔는데 쉽지가 않고요. 현대힘스
현대임스도 차트는 오묘합니다. 금요일날 여기가 돌파가 되면서 당연히 신고가를 뚫었기 때문에 돌파 매매에 맞는 종목의 성격을 띠는 건 맞는데 좋은데 이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수익은 내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 살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삼형엠텍은 지금 단기 과열이죠. 보통 이런 거는 그 끼로 간다면 단일가로 막 올려버리는 그 흔히 말하는 미친 파동을 볼 수도 있고 단일가 끝나고 한번 급락했다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일가 끝나고 급락했다 올리는 그런 흐름도 있겠죠. 혹은 HJ중공을 보세요. HJ중공도 이렇게 급등했다가 단일가로 해서 올렸다가 단일가 끝나고 급락 이후에 폭등 이렇게 시키는 이 종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삼형 엠팩도 굉장히 강했기 때문이죠. 이렇듯 조선주는 이 정도 흐름에서만 일단 좀 봐보면 될 것 같다 싶고요. 금요일날 이제 로봇주 좀 볼게요. 현대무백스가 일단 박스권을 좀 돌파하면서 여기도 보면 월봉 기준에서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는 엄청난 시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에만 주가가 50%를 넘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크게 상승을 보인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위에서 추격 매수는 좀 어렵지만 신고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한 6,400원 구간, 6,500원 구간 정도는 한번 체크는 해보고 봐도 되지 않겠냐. 조정 시에 봐야죠. 지금은 조정 시에 봐야 될 것 같고요. 금요일날 매매를 제가 하긴 했네요. 눌림, 돌파, 눌림을 볼까 하다가 좀 안 봤는데 이런 것도 중간에 밀리게 되면 아마 주도주니까 대장주니까 올리는 흐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코닉 오토메이션도 자동화 이슈로 이따 박스권 돌파하면서 시세를 좀 내는 흐름이었고요. TXR 로보틱스가 흐름은 더 좋았습니다. TXR 로보틱스가 흐름은 좋았고요. 사실상 쿠팡의 매출이 60%다. 그리고 코닉 오토메이션보다 TXR 로보틱스가 좀 더 실체가 있어 보였고요. 일단은 아주 강력한 저항 구간에서 일단 조정을 좀 받는 흐름이죠. 깨졌던 구간들에서 저항을 좀 맞는데요. 일단은 거래량 준수한 상태에서 당연히 이 자리는 저항인데 여기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어디서 지지가 나올 것인가 정도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나 보십시오. 여기도 이렇게 강한 지지 구간이잖아요. 15,500원 라인에서 지지를 보이면서 3호일선 타고 올라간다면 밀렸다가 한 차례 더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SP 시스템즈 로봇에 SP 시스템즈 로봇에 일단은 SP 시스템즈는 현대차 관련 종목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 관련해서 일단은 여 친구도 여기서 사상 최대 거래 대금을 터뜨려 놨기 때문에 사실상 11선이 지지가 된다면 11선 기준에서 종목을 좀 바라볼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힘 모으다가 현대차 인베스트 데이에 한 번 정도 파동을 더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상한가 들어갈 때 현대차죠. 여기도 현대차 미 36조 투자 로봇 전기차 현지 생산 그러니까 현대차 이슈로 상한가를 갖고 현대차 휴머노이드 아틀란티스 그래서 일단 현대차 이슈로 연초에도 올랐고 계속 현대차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관련된 종목으로 움직이고 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이 고점을 처리를 어떻게 하냐 같아요. 이걸 넘기면서 이 위에까지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이 위에서 죽을 것인지 그래서 최대한 싸게 사는 거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로봇주는요.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올릭스 너무 좋은데 지금은 단기에 이격이 너무 과도해서 주의가 필요하고 ABL 바이오 이 친구도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 이렇게 올라오면은 또 이격이 너무 과해집니다. 그래서 급등할 때는 따라 붙는 건 아닌 것 같고 음봉 나오고 11선 타고 가고 있으니까 11선 깨지기 전까지 달리는구나 이렇게 봐야 되고요. 아직 돌파가 안 나온 종목이 리가캠 정도인데요. 리가캠이 보면 하나의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에서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시가부터 만들어진 이 음봉들인데요. 지금 여기 이 시가부터 만들어졌던 이 음봉을 일단은 먹고 올라왔기 때문에 살짝 빠지더라도 5일선이라든지 10일선을 타면 언제든지 이 고점을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는 ADC 대장주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매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하고 월요일을 맞이할 것 같고요. 오름 테라피틱스도 마찬가지예요. DAC 차세대 ADC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첫 주종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로봇의 원익홀딩스 로봇의 원익홀딩스인데요. 장기 박스권 구간에서 여기 수급을 보면요. 분명히 외국인들 돈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기관 외국인 들어오는데 빠져나가지가 않아요. 수급이. 아 이게 핵심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굉장히 매물이 강한 구간에서 잘 버티고 있는데 이 월봉 기준에서는 이 갭을 두고 떨어진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월봉 기준에서는 물량 공백존에 들어가서 이거 한번 쏴버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보면 그 매물 공백존에 들어갔어요. 매물 공백존이라 이 자리에서 주봉상 어찌됐든 여기 첫 번째 이 자리 한번 시도를 할 거고 10,000원이 돌파되면은 매물 공백존이기 때문에 꺾이는 자리를 대충 계산을 해보면 주봉상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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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헤드앤숄더의 맥라인이 있는데 12,000원까지는 일단은 열려 있습니다. 12,000원까지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만약 뺐다가 올렸을 때 돌파가 된다면 12,000원까지는 시도하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접근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사막 콘덴서 1차적으로 급등을 하고 네, 좀 눌리는데요. 사실 금요일 날 한 번 더 추천을 회원님들한테 드렸는데 저는 저가 매수가 좀 안 돼가지고 걸어놨는데 체결을 좀 못 시켰습니다. 아마 체결을 했으면 이렇게 해서 월요일 날 올라왔으면 일단은 매도를 했을 것 같아요. 월요일 날 올라왔으면 위로 올라가면 안 볼 것 같고 다시 떨어지면은 지금부터는 좀 고민해 볼 것 같습니다. 시세를 주고 떨어지면은 좀 한참 있다 봐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사막 콘덴서는 매매를 했고요. FSD도 계속 노려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번에 나온 FSD의 재료는 굉장히 좋은 거죠. 굉장히 좋은 재료인데 단기간에 이것도 지금 주봉상 급등을 해서 이 일목균형표 상단에 걸렸기 때문에 일단은 저항을 좀 막고 빠지게 되면 이런 돌파했던 자리 다시 내려오는지 24,000원 구간으로 내려오는지 좀 지켜보면서 이런 자리에서는 관심 있게 종목을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력 인프라 쪽도 나쁜 건 아니에요. HD 현대일렉은 어느새 신고가 구간까지 왔는데 일단 1차적으로 1등주가 날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뭐 에라실렉, 에코에너지 다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 증시에서는 사실은 브로드컴하고 여타 이제 제약바이오와 구글의 알파벳 등이 시총을 방어를 지금 지수를 한 거지만 사실상 이들 기업이 방어를 안 했으면 급락을 했을 수도 있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엔터 쪽에서는 SM 여전히 탑픽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떨어질 때 좀 잡아서 반등할 때 일단은 좀 팔고 좀 계속 봅니다. 예, 계속 긍정적으로 봅니다. 종목군들 좋은 종목군들은 그런 식으로 종목을 모아가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LH 바이오 일단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요. 휴메덱스는 단타로 대응을 했고 LH 바이오는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다 정도로 말을 해야 되고 월봉 기준에서 이게 바로 신고가를 칠지 어떨지 이걸 좀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 단기 상승폭은 일단은 46,800원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월봉 기준에서 깨졌던 다리가 38,000원이기 때문에 약상매매는 38,000원 정도 생각은 하고 좀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뭐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 월봉 기준에서 지금 최대 거래가 막 터지면서 주봉 기준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흐름과 지금의 흐름은 차원이 다르다라고 종목을 해석하는 게 상식적이죠. 스마트 머니일 수도 있고요. 자, 시간이 늦었습니다. 오늘은 네,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한 주간 네, 시장
대응 잘 하시면서 돈 많이 버시는 한 주 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정우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